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걸어 다닐 수도 있고요. 마음대로 숨을 쉴 수도 있습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응급 상황이 되면 이 또한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오늘 저도 우리 대장님들을 만나서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어느 날 한 아이를 만났습니다. 이 아이는 무언가 목에 걸린 듯 고통받고 있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 무서워, 아우 이뻐, 지금 숨이 넘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무서워 하고 도망갔을까? 아니면 내가 손대서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랬을까요? 아니죠. 적극적으로 우리는 위험 상황에 달려들어서 응급처치를 해야 합니다. 이때 만약 응급처치를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하기가 힘들죠. 여러분, 응급처치를 익혀두면 누구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가능합니다.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의 생존권 보호는 물론 각종 재난과 재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네, 민방위 대장님들이십니다. 우리는 전쟁이 나거나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까요? 왜요? 얼른 대처를 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응급 상황이 되면 우리는 손 놓고 있을 수가 없어요. 얼른 사태를 파악하고 또 대원님들을 부르셔야 되겠죠. 통장님이 부르시나? 대장님들이 부르시나? 연락을 취해서 얼른 우리는 대처를 해야 합니다. 응급 상황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갑자기 일어납니다. 우리 이태원에서도 갑자기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대처를 못했죠. 이렇게 갑자기 일어나는 응급 상황 시 어떻게 대처했느냐에 따라 환자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또 장애가 심할 수도 있고 장애가 약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응급처치를 해야 합니다. 응급처치의 목적은 환자의 생명을 살리고 장애를 경감시키며 회복을 돕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응급처치를 시행할 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동의예요. 꼭 동의를 받아야 돼요. 이분이 지금 쓰러졌는데 내가 무조건 가서 손을 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돼요. 이분이 정신이 있으면, 의식이 있으면 도와드려도 될까요? 하고 물어보셔야 합니다. 물어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신체에 접근하는 행위는 위법이에요. 따라서 나를 밝혀야 돼요. 나는 송현미인데요. 도와드려도 되겠습니까? 꼭 물어보셔야 합니다. 의식이 있는 환자는 어떻게 할까요? 대답을 하겠죠. 네 하고 대답을 하거나 또 말을 못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겠죠. 그러나 의식이 없는 환자는 어떻게 할까요? 묵시적 동의로 간주하고 처치합니다. 만약에 미성년자는 어떻게 할까요? 보호자가 있잖아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보호자한테 도와드려도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보셔야 합니다. 보호자가 대답을 했을 때만 우리는 처치를 할 수가 있고요.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해되셨을까요? 네. 보호자가 없을 때 아까 정신이 없으면 무의식하면 우리는 묵시적 동의로 간주하고 처치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는데요. 혹시 동영상을 찍으시는 분은 동영상 찍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 심폐소생술은 정지된 심장 대신 심장과 뇌에 산소가 포함된